손흥민 선수가 3호 골을 터뜨리며 화려하게 부상에서 컴백했습니다. 19일 영국 런던의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웨스트햄과의 2024-25 시즌 8라운드 경기에서 부상 23일 만에 복귀한 손흥민 선수는 후반 7분 동안에만 1골, 1자책골 유도 1기점이라는 역대급 활약으로 4대1 대승에 엄청난 기여를 하며 이번 경기 공식 MOM으로 선정됐을 뿐만 아니라 3호골로 EPL 통산 123골을 기록하며 라임 스털링, 드와이트 요크 등과 함께 EPL 역대 득점 공동 19위에 이름을 올리는 대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는 후스코어드닷컴 평점 8.3점, 소파스코어 평점 8점, 풋모 평점 8.5점을 기록하는 등 모든 통계 사이트에서 경기 최고 평점을 기록했습니다. 중국의 매체에서도 공식 MVP, 손흥민, 페인트 모션으로 골, 3골 창출, 프리미어리그 123골, 수만 명의 팬들이 그에게 열광하다. 득점, 자책골 유도, 프리미어리그, 손흥민, 최우수 선수 선정, 웨스트햄 상대로 4대1 승리한 토트넘, 4대1 역전승, 2015년 이후 웨스트햄 상대로 가장 큰 승리 거둔 토트넘 등의 기사로 손흥민 선수의 활약과 승리 소식을 알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기 후 손흥민, 때때로 부상 휴식기가 좋을 수도 있다. 오늘 정말 기분 좋았다라는 인터뷰 소식을 알리는 등 손흥민 선수 복귀에 관심을 쏟아냈습니다. 웨스트햄전을 앞둔 인터뷰에서 토트넘의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손흥민과 히샬리송은 동료들과 함께 훈련을 잘 소화했다. 우리에게는 정말 긍정적인 일이다. 손흥민은 경기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언급하며 손흥민 선수의 선발 출전에 기대를 모았고, 중국의 매체 역시 부상 복귀한 손흥민 23일 만에 토트넘에서 다시 뛰다. 토트넘 대 웨스트햄 선발 라인업, 손흥민 복귀, 솔랑케, 메디슨 선발, 존슨 출전 등의 기사로 복귀 전에 대한 소식을 알렸을 뿐만 아니라 손흥민 복귀, 위기 극복의 열쇠가 될까? 중요한 승부 앞둔 토트넘이라는 기사에는 토트넘의 주장 손흥민이 복귀했다는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다. 손흥민은 팀의 핵심 선수로서 그의 복귀는 토트넘에 큰 자신감과 동력을 가져다 줄 것이다. 손흥민의 속도, 기술, 슈팅 능력은 항상 토트넘 공격의 중요한 무기다. 그의 복귀는 팀의 공격력을 끌어올릴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동료들에게 큰 자극이 될 것이다 라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었습니다. 경기가 시작되고 시작부터 손흥민존을 살짝 벗어난 슈팅에 중국의 매체에서는 아슬아슬한 차이, 완비사카 제친, 손흥민의 멋진 페인트, 골대를 살짝 벗어난 슈팅이라며 아쉬움을 표했고, 리드를 빼앗긴 토트넘에 중국의 매체에서는 수비 개선 필요, 최근 19경기, 홈에서 단 한 경기만 무실점으로 마친 토트넘. 토트넘 당황하지 말길. 쿠두스의 4경기 연속 원정골에도 웨스트햄, 이전 3경기 모두 패배 등 불안한 수비에도 토트넘의 승리를 의심하지 않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1대1로 아쉽게 전반을 마친 후 후반 8분 만에 손흥민의 패스부터 시작된 비수마의 역전골이 터지자 토트넘 역전 성공, 손흥민의 스루 패스와 우도기의 도움으로 비수마 골이라는 기사로 손흥민 선수의 활약을 빠르게 알렸습니다. 후반 10분, 손흥민 선수의 골이 아쉽게 자책골로 기록되자 토트넘 2분 만에 2골, 손흥민이 유도한 자책골, 아레올라의 실수라는 기사로 후반 15분, 손흥민 선수의 3호골이 폭발하자 7분 만에 3골 창출, 손흥민, 페인트 모션으로 토디보 농락 후 골, 이번 시즌 6경기 3골 이도움 기록, 아시아의 빛, 손흥민, EPL 123번째 골, EPL 역대 득점 순위 19위 기록, 대반전, 손흥민, 후반 8분 만에 기점, 자책골 유도, 골 등의 기사를 통해 대기록을 향해 가는 손흥민 선수의 활약을 알렸습니다. 모든 경기에서 역사를 만들고 드라마를 쓰는 손흥민 선수의 역대급 활약을 중국의 축구 팬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중국 누리꾼들의 생생한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아시아의 왕이 돌아왔다. 아시아 최고 형님은 이런 사람이에요. 순간 나는 호날두를 보았다. 호날두 스타일의 골. 바르셀로나 이적설에는 이유가 있어. 맨유는 솔직히 손흥민을 영입해야 해. 국적만 바꿔도 레알 마드리드에서 1인자가 됐을 실력이지. 세계적인 톱스타, 아시아 넘버원 스타. 소년의 헛다리 짚기 페인팅 후 슛은 시계추같이 리듬감 있는 멋이 있어. 대단해. 중국 국대 선수들은 헛다리 짚기 하면 공 위에 발 올렸다가 걸려 넘어질 거라고 난 확신해. 중국 국대는 자신감 없어서 시도조차 안 할 거야. 공에 걸리기 전에
아마 혼자 넘어질걸? 이 동작만 봐도 그래. 중국 축구는 10년을 더 배워도 따라가기 힘들 것 같아. 이 골 장면, 우레이도 가능해. 청두 골키퍼는 우레이가 단독 찬스 때도 움직이지 않았어. 우레이는 항상 수비수만 맞추거든. 우레이는 평생 배워도 못할걸? 이런데도 토트넘이 아직 재계약을 원하지 않는다고? 소문으로는 계약이 갱신될 거라던데. 손 형님과 재계약하려면 최대급여를 준비하세요. 손흥민의 경기력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진짜 팬이 아니야. 한때 세계에서 가장 위협적인 윙어였잖아. 한때가 아니라 항상 그랬어. 아무도 그의 경기력을 문제 삼지는 않아. 최고의 슈팅 실력. 손흥민은 진짜 강해. 진짜 부럽다. 너무 강하지. 이 사람은 약발도 없나 봐. 손흥민은 여러분이 유일하게 좋아하는 한국인이겠죠? 난 장원영 좋아해. 솔직히 일본의 몇몇 몸값 높은 선수들이랑 손흥민은 아직 같은 수준이 아냐? 아시아 1위 형님. 프리미어리그 역대 득점 순위 19위. 대박. 손흥민은 진짜 대단해. 앞서 있는 반 페르시, 아넬카, 셰링엄 같은 엄청난 선수들이랑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어. 손영이 열심히 하면 프리미어리그 역대 득점자 상위 10위에 들어갈 수도 있어. 팀에서 첫 번째 페널티 키커였다면 이미 상위 10위 안에 들었을 거야. 아시아 최고의 형제. 자격이 충분하다. 내가 말할 수 있는 건 강해도 진짜 너무 강해. 32세인데 너무 강해. 휴식덕인가? 이번 경기 손흥민은 그냥 신이었다. 7분 만에 3골 만들어낸 손흥민은 정말 최고의 스타야. 골포스트 맞은 건 확실히 아쉬웠어. 손흥민의 그 단독 찬스, 헛다리 드리블 후에 왼발로 찬 건 정말 대단했어. 만약 이 상황에 베르너였다면 아마 안으로 들어가다 수비수한테 막혔을 거야. 정말 대단해. 보기에는 간단해 보이는데 실제로는 진짜 어려운 기술이야. 소니는 약발 없는 이족 보행 괴물입니다. 베르너는 여기 웃기려고 온 건가? 침투도 못하고 패스만 하네. 진짜 한심하다. 이게 아시아 1위 형님이랑 정찰기의 차이야. 차이가 확실히 보이잖아? 정찰기는 교체 선수도 힘들어. 빨리 방출해야 돼. 내 기억이 맞다면 어제 라이브팔 뉴스에서 손흥민이 늙었다고 토트넘이 내년에 재계약하지 않을 거라고 했어. 어제 뉴스에서 손흥민 대신 어린 선수 쓸 거라고 하더라. 그러게. 7경기 2어시스트에 골도 없는 애가 손흥민을 대체한다고? 진짜 웃기네. 이 허접한 선수는 뭐야? 손흥민이 나이가 많아서 기량이 떨어졌다는 말은 더 이상 하지 마. 떨어져도 전성기랑 비교했을 때 얘기야. 현재 실력으로도 현역 프리미어리그 선수들 중에 여전히 탑 클래스 수준이야. 이런 슈팅은 언제든 나올 수 있어. 소니, 나를 팔고 싶어 한다고 들었는데? 손흥민의 이 모습은 계약 연장에 합당하지 않나? 역시 클래스는 영원하네. 이런 강력한 실력은 현재 토트넘에서 1위야. 그런데도 토트넘에서 아직 재계약을 하지 않는 거야? 손형이 재계약하지 않는 거야. 손흥민이 영국 시민권을 갖고 있었다면 몸값이 얼마나 될까? 적어도 1억 유로는 될 거야. 아시아인도 명문팀의 주장, 푸스카스상, 프리미어리그 골든부트 수상하면서 세계에서 빛날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했어. 손영의 1대1 찬스는 확실히 믿음이 가. 현재 현역 선수 중에서 손영의 1대1이 가장 안정적이야. 많은 사람들은 파리의 이강인이 아시아 1인자라고 해. 그리고 같은 나이대 손흥민보다 이강인이 더 낫다고 하더라고. 나는 그냥 웃으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이제는 박지성이나 혼다 케이스케, 나카타 히데토시 같은 선수들이 손흥민보다 낫다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 몇 년 동안 손흥민은 발롱도르 10위 안에 드는 수준의 활약을 한 아시아 역사상 최고의 슈퍼스타라고 생각해. 내가 손흥민 팬은 아니어도 한 가지는 확실히 말할 수 있어. 그가 진짜 아시아 역사상 최고의 선수라는데 논란의 여지가 없어. 언제쯤 중국에 손흥민 같은 선수가 나올까? 그럼 진짜 지구 1인자일 텐데. 학교에서 어릴 때부터 잔디 밟지 말라고 교육받아서 그래. 너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없을 거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我们也就此把中国与韩国足球水平差距的这个问题咨询了崔康熙的看法。 중국 산둥타이산의 최강희 감독이 4월 6일 CCTV와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최강희 감독은 인터뷰에서 한국 축구와 중국 축구의 수준 차이를 묻는 질문에는 너무 겸손한 대답을 하는가 하면 중국 슈퍼리그 경기 속도에는 또 너무 솔직한 답변을 하면서
결국 인터뷰를 본 중국 축구 팬들의 댓글 반응이 폭발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과연 인터뷰 내용은 어땠으며 중국 누리꾼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那时，山东泰山队还处于动荡的漩涡之中，而如今，他不光将山东泰山队重新拉回到前进的轨道，还在今年的亚冠中率队闯入8强。山东泰山队是今年打入亚冠联赛前8名的唯一的一支中超球队，他们以最近的距离接触到亚洲强队。 항상 선수들한테 이제 일본 팀이 강한 거는 아니다. 이제 스타일 차이로 그 일본 팀이 짧은 패스를 해서 경기 운영을 하고 또 공이 끊겼을 때 굉장히 압박이 강하고 거칠게 하고 요코하마나 가와사키전을 동시에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경기 템포가 너무 느리다. 또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템포하고 그런 전술적 차이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 아챔에서는 정당한 몸싸움이나 웬만한 몸싸움은 파울을 안 불고 또 슈퍼리그에서는 파울을 많이 불고 그런 거에 혼란을 느낄 수 있고 그래서 제가 J리그를 오랜만에 이렇게 분석을 하면서 깜짝 놀랐던 게 오히려 ACL보다 파울을 훨씬 안 불고 그거는 이제 경기 시간, 플레잉 타임을 늘리기 위해서 그 연맹이나 협회에서 노력하는 거고. 崔康熙并没有责怪队员的意思，他在更广的维度为我们分析了队员重复犯错的原因。 그 제가 이번에 이제 일본 팀이랑 경기하면서도 훈련으로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이제 그 유소년 때부터 그 기술이라든지 볼 없는 움직임이라든지 첫 번째 볼 타치라든지 아주 세밀한 부분은 그 유소년 때 완전히 익히지 않고 이제 성인팀에 오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이제 성인팀에서 조금씩 작용이 되는 게 아닌가. 3月，山东泰山队在国际赛场载誉而归，而同样在3月，在世预赛赛场征战的国足却屡受外界批评。我们也就此把中国与韩国足球水平差距的这个问题咨询了崔康熙的看法。 저는 그렇게 크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그 선수들 자체가 지금 심리적으로 그 위축이 돼 있고 한국 팀을 너무 그 높게 크게 보고 있고 심리적인 게 큰 것 같고 그 대표 선수들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심리적으로 그 많이 위축돼 있고 그런 것들이 계속 대표팀 성적이 영향을 가지 않나. 2023赛季的山东泰山得益于崔康熙的耐心调教，才走出低谷，重塑辉煌。采访结束时，我们问了一个大家关心的问题：崔康熙会不会成为中国男足的主教练？他没有回答这个问题，也许对他来说，他已经找到了最适合自己的地方。 가장 기본적인 볼 컨트롤 못하는 것도 심리적인 탓이겠지. 두 걸음만 가면 공 뺏기는 것도 심리적인 이유고 패스하자마자 경기장 밖으로 공 나가는 것도 심리적인 이유라면 결론적으로 국가대표팀은 정신병원부터 가봐야 하는 거 아닌가? 최강희 감독이 하는 말은 립서비스야. 진지하게 듣지 마세요. 왜 심리적으로 두려워할까요? 정말 실력이 비슷하면 누가 누구를 무서워하겠어요? 고양이끼리 싸우면서 서로 겁내지 않잖아요. 호랑이 한 마리는 데려와야 고양이가 무서워하지 않겠어요? 예리한데? 손흥민, 이강인, 황희찬, 김민재. 우리한테 이 정도 수준의 공격수나 미드필더나 수비수가 있긴 한가? 우리한테는 무수랑이 있잖아. 선생님은 늘 학부모에게 이렇게 말하지. 이 아이는 머리가 나쁘지 않아요. 단지 올바른 학습 방법을 찾지 못했을 뿐입니다. 10년 전에는 그렇게 보였을 수도 있지만 지금은 정말 아닙니다. 패스 연결이 눈으로 봐도 확연히 다르니까요. 국가대표팀은 수십 년 동안 심리적인 문제를 겪고 있지. 심리적인 것도 분명히 크겠지만 기본기가 부족한 것도 사실이야. 프로 선수가 공 받고 드리블하는 걸 무서워하면서 무슨 경기를 할 수 있겠어? 스포츠에서 기본기는 실력이야. 심리적인 문제는 객관적으로 실력이나 능력이 비슷해야 해결할 수 있어. 같은 수준끼리 경기하면서 부진한 모습을 보일 때도 문제지만 기본적으로 볼 컨트롤도 제대로 못하는 게 더 큰 문제 아닌가? 경기 본 사람이라면 알겠지만 사실 격차 정말 크다. 한국이 하는 게 진짜 축구지. 우리는 정말 아니다. 입에 발린 소리는 필요 없어. 볼 컨트롤만 봐도 두 팀 우열은 이미 갈렸어. 심리적인 문제라고? 성적이 어느 정도 나와야 심리적인 문제지.
국가대표팀이 지금 한국하고 붙어봤자 뭔 압박이 있겠어요. 장난하나? 국가대표팀은 지금 태국이나 싱가포르하고 붙을 때나 이길 거라는 기대가 있는 상태예요. 격차가 크지 않다고 했지 격차가 없다고 한 건 아니에요. 중국과 한국 격차가 50배일 수도 있고 실제로 경기하면 압박감이 60배까지 느껴질 수도 있잖아요. 학교에서 시험 볼 때 선생님이 계속 옆에서 제가 쓰는 걸 지켜보셨던 적이 있는데 알고 있는 문제도 긴장해서 확신이 없어지던데요. 20년 전에야 마음의 문제였겠죠. 그땐 경기에서 전혀 밀리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대부분 졌으니까요. 지금은 전반도 겨우 넘기는 수준이라 정신적으로 강해지고 뻔뻔해질 수밖에 없어요. 예전엔 중국이 질 때마다 비판도 받고 선수들도 자책하는 분위기였지만 이젠 서로 격려하면서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라고 말하는 시기예요. 한국과 중국의 격차는 중국과 아르헨티나 격차만큼 크지 않아요. 최강희 감독님 말에는 전혀 문제 없어요. 만약 차이가 단지 심리적인 면만 있다면 경기할 때마다 질 이유가 없죠. 모든 연령대 국가대표팀에서 다 질 일도 없어요. 기술적으로 한 수 아래고 체력도 떨어지고 마음가짐에서도 밀립니다. 한국 대표팀과 두 등급 차이는 납니다. 한국은 세계 랭킹 23위고 중국은 88위인데 피파가 장님인가? 최강희 감독님은 팀이나 잘 이끌고 하나마나 한 말은 그만두세요.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최강희도 점점 더 능글맞아지기 시작했다. 진실을 말해야 해요. 사람은 진실해야 하잖아요. 너무 예의 바르셨어요. 감독님이 한 그 말 절대 믿지 않아요. 사회성 높은 사람. 돈 벌러 온 거잖아. 거짓말 좀 하면 어때? 최강희 감독은 중국에 오래 있으면서 중국 사람 대하는 방법을 알고 현명하게 처신했네. 동아시아에서 체면이나 위신 세우려고 남 눈치 보면서 행동하는 건 별로 이상한 게 아니지. 중국에 오기 전 한국에서는 절대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한국 눈에는 중국 수준이 중국이 보는 싱가포르 수준이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만 우리 수준은 잘 알고 있습니다. 중국 슈퍼리그에서 장님 심판들이 만든 버릇 때문이야. 슬쩍 건드리기만 해도 넘어지고 가까이 가기만 해도 휘슬 불어버리니까 경기가 온통 산으로 가서 봐주기도 힘들어. 선수들은 웬 면발처럼 길들어서 제대로 힘도 못 써. 그러니까 국제대회 나가서 경기 템포도 아예 못 따라가지. 정말 느려. 평소에 동호회 수준 축구만 하니까 국제대회 나가서 적응 못하는 거지. 일단 체력부터 제대로 키워. 다들 그냥 배불뚝이야. 훌륭한 심판이라면 자신의 존재를 느끼지 못하게 하는 걸 텐데 아니면 자꾸 자기가 경기 주인공이 돼버려. 레드카드 남발로 다 퇴장시키면서 경기를 망쳐버리곤 하지. 심판들은 체력도 부족하고 게으르면서 자기들 권위를 내세우고 싶어해. 그래서 의도적으로 속공하면 파울이라고 휘슬 불면서 경기 멈추고 정당한 방어에도 파울이라고 하는 것 같아. 가끔 중국 선수들이 경기장 가장자리에 모여서 상대한테 파울 유발하거나 시간 끌려는 방법들을 의논한다고 봐. 공 빼앗아 공격하는 방법이나 수비 위치 조정하려고 감독들 소리 지르는 걸 듣기보다는 말이야. 중국 슈퍼리그는 살짝 건드려도 쓰러지고 5분 경기하면 2분은 중단하니까 선수들이 쉬엄쉬엄 뛸 수 있다. 이러니 경기 강도나 리듬이랄 게 있겠냔 말이야. 거기다 심판들도 이런 나쁜 습관에 익숙해져 있고. 가장 역겨운 건 중국 슈퍼리그 실제 경기 시간이다. 파울 선언이나 충돌, 심지어 볼이 경기장 밖으로 나가버려서 경기가 자주 중단된다. 1분이라도 쉬지 않으면 경기가 안 될 것 같다. 온실 속 꽃들은 야외 가면 금방 시들어버리지.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